자, 오늘 4교시 영상을 수능 문제를 2개 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준을 3학년으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도 시험 칠 때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글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글의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을 각각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을 취락이라 한다. 근데 취락은 촌락과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기역과 니은을 물어보는 2개의 문제가 있어요. 기역은 니은보다라 했으니까 촌락이 집약도가 높다? 말이 안 되죠. 집약도가 높다는 건 땅값이 비싸고 집가가 비싸니까 고층으로 짓는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자, 그럼 이젠 도시는 촌락보다 직업 구성이 단순 말이 안 되죠. 훨씬 더 복잡하죠. 서비스업부터 제조업, 다양한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복잡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촌락의 입지에는 용수 확보,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과 산업, 교통 취락, 방어 등의 경제적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밑에 보죠. 디귿의 사례로 범람원의 자연재방에 입지한 취락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연재방에 입지한 건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통 때문에 위치한 게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교통이래. 용수확보 때문에. 왜냐면 자연재방은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자연재방은 물이 잘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용수확보 차원에서는 쉽지 않다. 자, 리을의 사례로 통영과 중강진의 병영촌이라 했는데 교통취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권취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명 마포구, 여의나루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자, 마지막 비읍입니다. 비읍은 미음보다, 그러니까 산지촌은 농촌보다 산촌을 이루는 형태가 많다. 100% 맞습니다.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들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집촌이라고 하고 요거는 산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한 4-5가구가 산 언덕 한 구석에서 같이 조금씩 모여 사는 형태를 우리는 산촌이라 합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는 천천히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교사입니다. 사진은 수도권 어느 지역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대요. 자, 그럼 무슨 변화일까? 1979년이면 우리나라가 신도시 개발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포화가 되니까 신도시라고 하면 분당, 그다음에 군포, 삼본, 일산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고 있는 중동이라든가 요때가 이때입니다. 그럼 그때에 비해서 지금입니다. 2018년엔 어떤 상대적 특징이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 자, 1번. 인구 밀도가 낮아졌을 거예요? 아니겠죠. 훨씬 더 고층화되고 있고요. 지금 도시 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 도시적 토지 이용 경관이 늘어났어요. 맞겠죠.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증가했어요. 왜? 지금 도로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맞다. 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낮아졌겠죠. 자, 농업이나 이런 1차 산업 쪽은 지금 사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일가병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풀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에는 지금 표에는 지도에 표시된 가와 나 지역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가 지역은 뭘까요? 우리는 의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나 지역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경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구가 지금 포화 상태가 되면서 얼마 전에 대구 과학관 갔다 왔죠. 대구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대구 밖에 교외 지역,
이 붙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큰 신도시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상당히 양산처럼 도시적 생활 양식이 지배적이겠죠. 하지만 의성은 대구와의 거리로 봤을 땐 상당히 도시적 생활 양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AB는 의원 아니면 종합병원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성고등학교 옆엔 종합병원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라 했죠? 이게 도시 체계를 설명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백화점의 숫자가 많을지 편의점의 숫자가 많을지. 편의점이 훨씬 많겠죠.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병원이 숫자가 많을 수는 없어요. 중심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이 종합병원, 밑에는 의원입니다. 그럼 가와 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 도시적 생활 양식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누가? 나가 경산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너는 의성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라고 했습니다. 의성이네요. 좀 더 촌락은 중심지 기능 다양할 것이다. X. 자, 충분히 고를 수 있겠죠. 가는 똑같이 촌락은 정주 체계에서 상위 계층 아니죠. 하위 계층에 속할 것이다. 자, 거꾸로 이제 도시입니다. 도시는 촌락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말도 안 되죠. 자, 4번. A는 요거네요. 종합병원은 의원보다 1일 평균 방문 환자 수가 많아야겠죠. 적을 것이다. 틀렸다. 자, 5번. 지역 내에 B면 의원이죠. 의원과 평균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 것이다. 맞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자,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이나 창원에 가면 편의점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창선에 가면 편의점과 편의점 사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편의점이 최소 요구치, 편의점이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범위의 인구수가 있는데, 인구가 많은 곳엔 편의점이 많이 있어도 되겠지만 적은 곳엔 편의점의 개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종합병원하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더 멀 것이다. 의성에 가면 동네 의원의 거리가 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이해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다음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인구의 상위 20개 도시의 인구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서울입니다. 그 누가 봐도 부산입니다. 왜? 1위와 2위는 우리가 잘 알거든요. 제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죠. 100만 도시와 350만 도시가 2배 이상 격차가 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럼 밑에 찾아볼게요. C라는 도시에 150만인데 충청권에 있는 도시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죠? 대전밖에 없다. 자, 마지막 D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수도권에 있다. 이거는 화성입니다. 최근까지 두각을 받지 못하다가 반도체 수출과 더불어 지금 신도시, 평택도 마찬가지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도시입니다. 자, 그럼 나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가는 수도권. 가는 어디 있습니까? 가 요거죠, 요거. 자, 요건 수도권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네요. 자, 나는 요겁니다. 영남권이다. 부산. 맞네요. 맞습니다. A는 서울은 종주도시. 맞습니다. 2배가 넘죠. B는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 맞습니다. 부산이죠.
C는 대전광역시, D는 화성인대 특별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선택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자, 1번에 지도가 나옵니다. 자, 1번 지도는 하나는 똑같이 우리 양산이네요. 양산. 또 하나의 지도는 우리는 의령입니다. 자, 누가 봐도 이곳이 촌락의 성격이 많이 나타나고 여기는 도시의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년층이 많은 나가 의성이다. 그 다음에 청장년층과 유소년이 많은 가는 양산이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럼 A, B를 골라볼까요? 누가 봐도 공장은 양산일 수밖에 없다. 자, 여기는 의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가는 A가 되고요. 나는 B가 됩니다. 가는 나보다 했으니까 가는 양산이네요. 양산은 자, 의령보다 지역 내 경지 면적의 비율이 높다. 아니겠죠. 경지 면적이라고 하면 농경지예요. 경지. 그러면 거기에 비율은 당연히 의령이 높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의령은 다문화 가구 수가 많다. 이것도 아니겠죠. 다문화 가구 수가 많은 건 공장지대가 많이 있는 지역에 다문화가 훨씬 더 많습니다. 농촌 지역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그 비중으로 해서 숫자라고 한다면 틀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가 아니고 비중이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A는 B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했는데 A는 지금 여기입니다. 중위 연령이라고 하면 자, 1번부터 우리 반이 23번까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예를 들어서 키라고 합시다. 키를 제일 작은 학생부터 제일 큰 학생까지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면 이거를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이 도시에는 유소년층과 청년이 많으니까 중위 연령, 가운데 있는 나이가 작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 촌락에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입니다. 자, 촌락 지역은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정확하게 정답이네요. 당연하겠죠. 의령이 양산보다 당연히 1차 산업 종사자는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라고 하면 애매한데 비율은 높다. 그 다음에 B는 가보다 통근 인구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B는 어차피 촌락이었으니까 부산까지 통근은 너무 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 하나를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2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세 도시의 주요 캐릭터. 사실 첫 번째는 너무 쉽습니다. 자동차까지 있는데 석유화학 조선 종합도시 울산입니다. 자, 밑에는 우리가 한국민속촌 하면 용인민속촌을 떠올릴 수 있죠. 상당히 많이 성장한 도시. 지금은 특례시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는 우리가 과거를 보러 가는 문경세제라고 알고 있죠. 여기는 문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7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한 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울산도 150만의 도시지만 상승폭은 용인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용인의 여러 신도시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급성장한 도시가 용인이다라는. 근데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경이고요. 서서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건
우리가 울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답은 명확하게 나왔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또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오늘 문제 중에 자, 가에서 라 지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자. 자, 그럼 광주부터 담양, 보성, 순천입니다. 여기서 사실 너무 쉬운 건 서울과의 배차 간격이 5분에서 20분밖에 안 되면 여기 중에 가장 큰 도시 광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큰 도시는 순천시입니다. 그럼 순천시까지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마지막 두 개는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냐? 담양과 보성 중에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아느냐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문제. 그러면 보성이 훨씬 더 해안에 가깝거든요. 보성. 그 다음에 이거는 담양. 이렇게 우리 문제를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가는 나보다 순천은 광주보다 인구 규모가 작지요. 자, 나는 나보다 시가지의 면적은 넓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당연히 크죠. 그 다음에 다는 가보다, 담양은 순천보다 고차 중심지 노 X 아닙니다. 자, 가에서 라 중에 서울과의 상호작용은 나가 가장 활발하다. 정확하게 정답이네요. 이 네 개의 도시 중에 서울과의 가장 활발한 건 4번입니다. 이거는 광주, 순천, 담양, 보성을 몰랐더라도 이 배차 간격만 봐도 서울과의 연관성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려웠지만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다가 녹차가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라 보상 녹차고 담양의 죽순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자, 4번. 그래프는 가에서 라 권역의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분포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시오. 4개가 나옵니다.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구 규모 무조건 크니까 라는 무조건 수도권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고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2개가 많은데 하나는 수도권, 하나는 영남권입니다. 지금 수도권 많아요. 수원도 있고 용인도 있고 자, 고양시도 지금 전부 다 100만 돌파. 인천광역시, 지금 서울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렇게까지 많습니다. 근데 영남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그 다음에 이제 창원 많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급격하게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를 이렇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서울밖에 없습니다. 수도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영남권으로 갔을 땐 영남권은 어떤지도 역시나 비등비등한 인구 규모가 3개가 나타나는 지역. 그러면 여긴 어디입니까? 당연히 대구. 한 290만 정도.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울산입니다. 요 정도만 알면 되겠다. 근데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인천이겠죠. 그럼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 다음에 큰 전주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가는 다보다 갑니다. 수도권이네요. 수도권은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낮다. 다보다라 그랬어요. 다. 이거네요. 이거. 아, 수도권이 아니고 가는 호남권. 호남권이 훨씬 높죠. 그래서 답은 틀렸다. 라는 가보다 이게 수도권이네요. 수도권은 호남보다 도시거주 비율이 낮다. 말도 안 되네요. 훨씬 높겠죠. 2018년에 여기입니다. 나의 경우에 요겁니다. 충청권의 경우에 라보다 다로부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수도권하고 영남권에서 누가 더 많이 왔냐는 얘기예요. 충청권으로. 누가 많이 왔습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충청권으로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지금 청주도 원래 60만이었는데 통폐합되면서 80만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청주, 세종시의 인구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들은 수도권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X. A는 C보다 A는 대구예요. 대구는 울산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작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압도적으로 울산이 높습니다. 인구수로 나눈 총생산이 왜 그러냐면 석유화학단지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있고요. 현대자동차부터 자동차 기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교육열도 세고요. 여기는 수입도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A, B, D가 모두 광역시라고 했는데 누가 아니에요? 전주가 빠집니다. 전주. B가 아닙니다. B가. 그래서 이렇게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요 정도의 문제들만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능 만점을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일은 우리가 도시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